전 중심과 주변의 지정학을 넘어선 거대 삽이 키스조의 복원.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태평양으로 돌출된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는 오랫동안 한국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 양날의 검과 큰 촉수로 작용해왔다. 전통적인 역사 지리학이나 근대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반도는 대륙 문명이 맹렬하게 동진동진하다가 멈춰선 각다른 골목 가운데 세티거나 거대한 중화 문명의 압도적인 중력장 안에 종속된 주변부 벨펠로 인식되곤 했다. 이러한 인식론적 틀 안에서 한반도의 선사시에는 독자적인 동력을 상실한 채 서진 문물이 시차를 두고 도착하기 전을 기다린 수동적인 공간도 그려졌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제국주의 고고학은 이런 관점을 문화적 종속론이라는 학술적 언어로 체계화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잉태된 민족주의 역사학은 외부와의 연결 자체를 부정하고 고립된 자생론이라는 순혈주의의 성벽을 쌓음으로써 역설적으로 한반도를 세계사의 흐름으로부터 격리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며 고고학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정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의 MS의 보편화, 고대 DNA 분석 기술의 비약적 발전, 그리고 기후학적 데이터를 통합한 딥데이터 분석은 기존의 문헌, 타기나 형태론적 고고학이 도달할 수 없었던 과거의 시면을 비추기 시작했다. 새롭게 드러난 증거들은 한반도 선사시대를 규정해온 고립과 종속의 이분법이 근대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웅변한다. 본 연구 보고서는 스낵지르게 체인지 포인트, 빗살 무늬 투기 컴패른 퍼저리, 비파형 동검루 쉐입 데거, 그리고 거성문화 미갤라딕 컬처라는 한반도 선사시대의 핵심적인 고고학적 지표들을 유라시아 스테비웨이션 스텝이라는 거시적인 맥락 위에서 재조명한다. 분석의 핵심은 유라시아 스텝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물리적 이동의 초고속도로 펠레오딕 슈퍼하이웨이, 문화적 아이디어의 거대한 그물망 리얼레딕 컬처러 웹,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융합과 변환, 창치 브론즈 에이지 아이디올로지컬 크루시블로 그 기능을 진화시키며 한반도와 대륙을 역동적으로 매개했다는 점을 입증한 데 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의 변방이 아니라 인류의 이동과 기술 혁신, 그리고 사상의 전파가 이루어지던 거대한 네트워크의 능동적인 결절점 노드였음을 밝히고, 나아가 인공지능 AI과 데이터 과학이 제시하는 새로운 역사, 서술의 가능성을 통해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낡은 유산을 극복한 보다 객관적이고 통섭적인 연결된 선사시대의 지도를 그려내고자 한다. 제1부 제1물결 고속도로 슈퍼하이웨이로서의 스텝과 후기 구석기 혁명. 약 5만 년 전 지구의 기후 환경과 인류의 진화사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한다. 아프리카를 벗어난 현생 인류 호모 세피엔스가 유라시아 대륙의 북방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식이 유라시아 스텝과 시베리아의 툰드라, 지대는 혹독한 추위가 지배하는 죽음의 땅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곳은 매머더가 큰 대형 포유류가 서식하는 풍요로운 사냥터이자 장애물 없이 동서로 뻗은 거대한 초원 고속도로였다. 기회를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기술의 전파와 인구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1.1. 수양계 유적의 재발견 변방에서 혁신의 최전선으로. 충청북도 단양군적 성면 남한강가에 위치한 수양계 수행계 이적은 동아시아 후기 구석기 연구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든 기념비적인 장소다. 주에서 출토된 수만 점의 석기들, 특히 스낵지르게와 좀돌랄 매크로블레이, 옴돌은 한반도의 구석기인들이 당대 최고의 하이테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연대였다. 수양계 유적의 최하층 문화층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약 4만 6천 년 전에서 4만 1천 년 전 BP라는 수치를 보여주었다. 기은 과거의 학설, 즉 유럽에서 발원한 후기 구석기 문화 오리냐크 문화 등과 수만 년의 시차를 두고 시베리아를 거쳐 동아시아에 도달했다는 서구 중심적 확산 모델을 정면으로 반박한 데이터였다. 수양계의 스낵지르는 유럽의 유산 석기들과 거의 동시대거나 오히려 일부 지역보다 앞선 시기에 제작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성취는 단지 도구를 만든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스낵 잉글란드로 자루에 결합하는 기술은 인류가 도래하는 단위 소재의 한계를 넘어 나무나 뼈와 같은 이질적인 재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복합도구 컴퍼스 조어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냥 도구의 사거리와 관통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설계하여 도구를 제작한 높은 수준의 인지적 도약 커그레이티브 립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1.2. 유라시아 테크노 콤플렉스 테치너 컴플렉스와 동시성의 미스터리. 수양계 유적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지도 위에 올려놓았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부인은 수양계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기술적 특징과 연대를 가진 유적들을 유라시아 스텝 루트를 따라 발견할 수 있다. 쪽으로는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의 카라본 캐라범 유적이 있다. 이곳의 초기 후기 구석기 IUP층은 약 4만 9천 년 전에서 4만 5천 년 전으로 편년되며 도랄 중심의 석기 제작 기법과 르발루아 기법의 잔존이라는 과도기적 특징을 공유한다. 중간 지점인 중국 북부 산시성의 슈이샤유 유적에서는 약 4만 5천 년 전에 스낵지르게와 함께 흑요석이 발견되었는데, 이 흑요석의 산지 분석 결과는 당시 인류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원거리 이동과 교류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디데이터들의 연대차는 통계적 오차 범위를 고려할 때 사실상 동시에 가깝다. 알타이에서 한반도까지 3,000km가 넘는 거리를 불과 수백 년, 길어도 1,000년 이내에 주파했다는 것은 당시 유라시아 스텝이 인류의 이동에 아무런 지리적, 생태적 장벽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현생 인류는 이 스텝 고속도로를 타고 질주했다. 그들은 정착하여 서서히 문화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쫓아 혹은 호기심에 이끌려 동쪽으로, 더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1.3. 군왕굴 인골과의 조도구의 제작자를 찾아서. 수양계 유적의 중요성은 인근 9km 거리에 위치한 군왕굴 유적과의 관계를 통해 더욱 증폭된다. 군왕굴에서 발견된 현생 인류의 인골다리뼈 등에 대한 연대 측정 결과는 약 44,900년에서 49,000년 전으로 수양계 유적의 스낵지르게 제작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이는 고고학에서 매우 드문 사례로 돌을 만든 사람 휴먼 퍼서와 그들이 만든 도구 아르페카 동일한 시공간적 맥락에서 확인된 것이다. 군왕굴의 사람들은 수양계 강가에서 스낵지르게를 만들고 사냥을 했던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은 아프리카를 떠나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른 대장정의 끝에서 한반도라는 새로운 터전에 도착해 자신들의 기술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더 나아가 이 흐름은 한반도에서 멈추지 않고 베링 육교를 건너 아메리카 대륙을 향하는 인류의 거대한 확산 디스per서로 이어졌다. 따라서 스낵지르게는 한민족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유물일 뿐만 아니라 현생 인류가 전 지구적 종거 오브 스피시스로 거듭나던 결정적 순간의 증거물인 것이다. 제2부 제2물결 문화적 그물망 커츄럴 웨브와 신석기 시대의 역설.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계가 끝나고 홀로사갈로신의 따뜻한 기후가 찾아오자 스텝의 풍경은 일변했다. 치수면이 상승하여 지형이 바뀌고 거대한 초원과 함께 울창한 산림이 북방구를 뒤덮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인류의 생존 방식과 연결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지주하던 고속도로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천천히 스며들고 공유되는 거대한 문화적 그물망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2.1. 빗살무늬 토기의 수수께끼, 연대의 역전과 패러다임의 붕괴. 한반도 신석기 시대를 상징하는 빗살무늬 토기 컴페련 퍼렐은 오랫동안 한국 고고학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후기 표면에 비 같은 도구로 기하학적인 무늬를 새긴 이 양식은 핀란드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러시아의 카렐리아 지방,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 주변 몽골, 그리고 만조 안반도에 이르기까지 유라시아 북부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20세기 초 유럽 중심주의와 전파론에 입각한 고고학가들은 이를 시베리아 기원설 혹은 주운토기 패텀 모엘 전파론으로 설명했다. 문명은 서쪽에서 발생하여 동쪽으로 전파된다는 단순한 도시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축적된 방사성탄소 원대 데이터는 이 가설을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한반도 제주 고살리 유적의 고살리식 토기는 기원전 8,000년 약 1만 년 전에 등장하며 정적인 빗살무늬 토기도 기원전 6,000년경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허기된다. 규원 및 서시베리아 반면 시베리아 기원설의 근거가 되었던 북유럽과 서러시아의 질문 토기 분화는 기원전 4,200년경이야 비로소 출현한다. 이명백한 연대의 역전 크로놀로지컬 글벌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방적인 전파가 불가능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한다. 오히려 한반도의 토기 제작 기술이 유럽보다 수천 년 앞섰다는 사실은 빗살무늬 토기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자체의 혁신적인 산물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2.2. 수렴 진화 컨버전 이볼루션과 기능주의적 해석. 그렇다면 유라시아 대륙의 양극단에서 왜 하필이면 빗살무늬라는 동일한 형태적 특징이 나타난 것일까? 이를 설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모델은 수렴 진화다. 생물학에서 서로 다른 종이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며 비슷한 외형을 갖게 되듯 대상화도로래 문화 역시 유사한 환경적 압력 속에서 비슷한 해결책을 도출해낸다는 이론이다. 유라시아 북부의 광활한 삼림 스텝, 지대 포레스트 스텝. 써는 강과 호수가 발달한 환경을 공유한다. 이곳의 신석기인들은 농경보다는 수렵, 채집, 그리고 어로 활동에 의존했다. 그에게는 잡은 물고기를 조리하고 채집한 도토리를 저장할 용기가 필수적이었다. 주옥하거나 둥근 윗포인트 라운 베이스를 가진 토기는 모래밭이나 화덕의 채 속에 박아 세우기에 최적화된 형태였다. 또한 젖은 점토 표면을 미끄러지지 않게 잡거나 성 과정에서 터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늬를 새길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기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도구인 물고기뼈나 조개 껍데기 혹은 머리빗을 이용해 무늬를 찢거나 긋는 것은 서로 다른 지역의 인류가 독립적으로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발상이었다. 2.3. 자극 전파 스티뮬러스 디퓨전 안개처럼 스며든 아이디어. 그러나 수렴 진화만으로는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디자인의 유사성을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자극 전파다. 비구체적인 물건 토기 그 자체나 사람 제작자 집단이 직접 이동하지 않더라도 점토를 빚어 그릇을 만들 수 있다거나 표현의 도구를 이용해 규칙적인 무늬를 새길 수 있다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대나 기술적 개념 컨셉이 전달되는 현상을 말한다. 신석기 시대의 스텝은 구석기 시대처럼 뻥 뚫린 고속도로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부족과 공동체가 느슨하게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였다. A부족이 B부족과 접촉하고 B부족이 다시 C부족과 접촉한 연쇄적인 과정을 통해 충분은 수천 년에 걸쳐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파동 웨이브처럼 혹은 안개처럼 서서히 퍼져나갔다. 이 시기의 스텝은 중심과 주변을 나누는 경계가 아니라 소 다른 지역의 혁신들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하는 문화적 공명을 쓰는 새 공간이었다.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는 시베리아의 아류가 아니라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정보망울에 접촉하여 독자적으로 성취해낸 기술적 혁신의 결과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제3부 참의 물결 이데올로기의 용광로 이디올로지컬 크루시블과 청동기 시대의 재구성. 기원전 3000년기 청동기 시대의 개막과 함께 유라시아 스텝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요동친다. 말의 가축화, 바퀴의 발명, 그리고 청동야금술이라는 강력한 기술 패키지로 무장한 유목 조사 집단이 등장하면서 스텝은 단순한 이동문화 정보망을 넘어 소 다른 문명의 이념이 충돌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사상을 탄생시키는 이데올로기의 용광로로 변모한다. 3.1. 세이마 투르비노스의 메철비노 현상 기술의 충격과 확산. 기원전 2200년경부터 1900년경 사이 유라시아 북부 전역에서는 기하급으로 놀라운 현상이 목격된다. 북쪽의 핀란드에서 동쪽의 몽골과 중국 북부에 이르기까지 약 7000km에 달하는 광대한 영역에서 극도로 정교한 청동 무기들이 갑작스럽게 출토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세이마 투르비노스의 메철비노, 이하ST 현상이라 부른다. ST 현상은 특정 지역에 정조하는 문화 커처가 아니라 고도로 기동화된 전사 집단에 의해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된 초문화적 현상 트랜스컬처럴 피노멘이다. 이들이 전파한 기술 패키지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하이테크의 결정체였다. 투업 창수학기를 스피어헤드 자루를 끼우는 구멍 투겁이 있고 그 옆에 끈을 묶기 위한 격까지 윽가 달린 창. 일체형 단검 칼날과 자루를 하나의 거푸집에서 통째로 주조한 방식. 동물장식 자루극의 말, 사냥, 뱀 등의 동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예술 양식. 로스트 왁슬러 스트랙 수조버. 밀랍으로 모형을 만들어 복잡하고 정교한 형태를 주조해낸 첨단 야금술. 기기술적 파동은 동아시아 청동기 문명의 여명기에 강력한 촉매 캐탈리스트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 수입이 아니었다. 3.2. 비파형 동검의 탄생 비밀 500년의 배양과 창조적 재발명. 한반도와 만주 지역 요령의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표지. 기울인 비파형 동검의 쉐입 대결은 언뜻 보기에 ST 계열의 단검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정밀 분석을 수행하면 두 유물 사이에는 결정적인 단절과 변형의 흔적이 발견된다. 첫째는 연대적 간극 크로놀로지컬 갭이다. ST 현상은 기원전 1900년경에 소멸하지만 비파형 동검은 빨라야 기원전 1400년, 본격적으로는 기원전 1000년경에 등장한다. 약 500년 이상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다. 긴 ST 집단이 한반도에 와서 직접 비파형 동검을 만든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둘째는 구조적 차이다. ST 단검이 실전성을 중시하려 칼날과 자루를 하나 만든 일체형인 반면 비파형 동검은 칼날, 자루 끝 장식을 각각 따로 만들어 조립하는 조립식 애셈블러 구조를 택했다. 이 500년의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 중국 북방계 청동기 문화 너던 존 컴플렉스하는 중간고리에 있다.
ST의 기술은 기원전 1900년경 중국 감숙성 지역의 시바습의 문화와 요령 지역의 하가저마층 문화로 유입되었다. 시바 문화에서는 ST 특유의 격까지 달린 창과 철퇴 메스 헤더 발견되어 직접적인 접촉을 증명한다. 기 지역에서 ST의 야금술은 500년간 현지화되고 배양되었다. 기원전 14세기경 요령과 한반도 지역에서 고도선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 집단이 등장했을 때 그들은 이미 내재화된 이 야금술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상징물을 발명했다. 그들은 ST의 실전용 무기를 그대로 베끼지 않았다. 대신 희소한 청동고른 칼날을 만들고 자룬 옥제일이나 귀한 나무를 만들어 결합함으로써 무기라기보다는 지배자의 권위를 과시하는 화려한 위세품 프레스테이지 굿을 창조했다. 비파용 동검은 외부의 기술적 자극의 스틸 주체적인 사회적 필요권위 과시에 맞게 재해석한 창조적 하이브리드 크리에이티의 하이브리드 제의 걸작이다. 3.3 거성문화와 야문화야 벡터 죽음의 이데올로기가 동쪽으로 간 까닭 청동기 시대 스텝 네트워크가 운반한 것은 기술뿐만이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 특히 죽음과 권력에 대한 생각이었다. 한반도는 전 세계 고인돌 더머니 절반 이상이 밀집된 거성문화의 중심지다. 하지만 서유럽의 고인돌 신석기 시대, 기원전 4500년과 한반도의 고인돌 청동기 시대, 기원전 1500년 사이에는 3000년의 시차와 공동체, 무덤 때 개인 지배자의 무덤이라는 성격 차이가 존재한다. 이 간극을 내운 연결고리는 흑해 부간의 야문화야 예메의 문화다. 기원전 3000년경 야문화인들은 쿠르간 걸겐이라 불리는 거대한 봉분, 무덤을 통해 강력한 전사 지배자 개인을 위한 기념비적 매장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확립했다. 이들은 수레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알타이 지역의 아파나시에보 아파네시브 문화를 남겼다. 최신의 DNA 연구는 아파나시에보인이 유전적으로 야문화야인과 거의 동일함을 증명했다. 이 과정에서 서유럽의 거석 기념물이라는 아이디어는 스텝을 거치며 지배자를 위한 봉분 쿠란이라는 이데올로기와 결합했고 기 새로운 죽음의 이데올로기가 동아시아로 전파되었다. 마침내 이 사상의 파동이 한반도에 도착했을 때 한반도의 시흥 엘리트들은 스텝의 흙무덤 쿠란 대신 자신들에게 익숙한 재료인 화강암을 이용해 거대한 돌무덤 보인돌을 축조하는 방식으로 이 이데올로기를 구현했다. 기원전 2200년경 발생한 전 지구적 기후 변화 4.2 BP 이벤트는 이러한 이동과 확산을 가속화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건조화로 인해 기존 농경 문명이 위기를 맞을 때 기동성을 갖춘 스텝 유목민들은 오히려 세력을 확장하며 동서양을 연결하는 매개자가 되었다. 한반도의 고인돌은 3000년에 걸친 이데올로기의 여행이 스텝이란 용광로를 통과하여 한반도라는 최종 기착지에서 독창적으로 꼽히운 결범인 것이야. 제4부 더 넓은 연결 전차, 유전자, 그리고 예술의 세계와 스텝을 통한 연결은 단순히 무기나 무덤 양식이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유전자 블러드, 수송수단 체르, 그리고 미적 감각을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인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과정이었다. 4.1 은하의 전차와 신타시타의 유산고대, 전쟁의 판도를 바꾼 슈퍼무기. 기원전 1200년경 중국 상사나라의 수도였던 은하잉츠 유적에서는 고도 발달된 전차 취할레카 다수 발굴되었다. 놀라운 점은 이 전차의 바퀴살 구조와 설계가 기원전 2000년경으로 산맥 인근의 신타시타젠타 시대 문화에서 발명된 전차와 공학적으로 거의 동일하는 것이다. 이는 전차가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서서히 발명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형태의 첨단 무기 시스템이 스텝 루트를 통해 패키지 형태로 순식간에 수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스텝의 유목민들은 이 고대 세계의 탱크를 중동의 히타이트와 이집트뿐만 아니라 동쪽의 중국 문명에도 전달했다. 상나라가 주변 부족을 제압하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텝에서 건너온 이 압도적인 무기 체계가 있었다. 진동아시아의 고대 국가 형성 과정이 결코 스텝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4.2 유전자 지도에 새겨진 이동의 역사. 고대 DNA 분석은 이러한 문화적, 기술적 교류가 실제 사람들의 이동을 동반했음을 명확히 해준다. 쥐아시아 스텝을 통해 확산된 북의 유전자 아플로그로 바리로 아리는 유럽인의 유전적 구성을 재편했을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 이동하여 중앙아시아와 타린분지소와 묘지미라 등까지 도달했다. 반대로 동아시아 기원의 하플로그 렌과 큐 역시 스텝을 통해 서쪽과 북쪽으로 확산되었다. 스텝은 유전자가 섞이고 흐른 거대한 혈관이었다. 4.3 스키타이 동물 양식 최초의 유라시아 보편 예술. 기원전 1000년대에 이르면 흑해 연안에서 몽골 초원 그리고 중국 북부의 오르도스 지역에 이르까지 스키타이 시베리아 동물 양식 애니멀 스타일이라는 독특한 예술 사조가 유라시아를 지배한다. 몸을 웅크린 사슴, 서로 모아드는 냉수 호랑이, 그리핀의 역동적인 형상은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동일한 미적 감각과 세계관을 공유했음을 보여준다. 긴 실크로드 이전에 이미 문화적 세계화가 완성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제5부 이데올로기의 안개를 넘어 제국과 민족을 넘어서는 역사. 지금까지 살펴본 방대한 고고학적, 유전학적 증거들은 한반도 선사시대가 유라시아 대륙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발전해왔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러나 왜 우리는 오랫동안 이 명백한 연결을 보지 못한다. 그것은 근대 역사학이 만들어낸 두 개의 강력한 색안경, 즉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때문이었다. 5.1 제국주의와 식민사관의 왜곡 타율성의 굴레. 기제강점기 일본 관학자들에 의해 구축된 식민사관은 한반도의 역사를 철저히 타율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모든 문화적 변화의 원인을 외부 중국이나 일본의 침략이나 영향에서 찾았다. 스메찔게나 청동기 유물의 대륙적 유사성은 한반도가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종속의 증거로 악용되었다. 그들에게 스텝은 문명이 아니라 야만의 공간이었고 한반도는 그 야만과 중화 문명 사이에 낀 무력한 존재여야만 했다. 9.2 민족주의 사관의 딜레마 고립의 성벽. 이에 대한 저항으로 탄생한 민족주의 사관은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단일 민족, 고유성, 자생적 발전을 절대적인 가치로 내세웠다. 이는 필연적으로 외부와의 교류나 영향을 축소하거나 부정한 결과를 낳았다. 시잘무늬 토기의 시베리아 연관성을 부정하고 무조건적인 한반도 자생설을 주장하거나 비파용 동검의 독자성만을 강조하며 그 기저에 깔린 스텝 기술과의 연관성을 외면하는 식이었다. 결국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교류와 연결이란 역사의 본질을 외면하고 과거를 현대의 정치적 목적에 끼워 맞춘다는 점에서는 이데올로기의 거울상 메어러 이미지에 불과하다. 사관 모두 한반도를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맥락에서 떼어내어 고립된 섬을 만들어버리는 학문적 냉각 효과 칠링 이펙트를 초래했다. 9.3 인공지능 AI 시대의 인식론적 전환 타자들로서의 AI. 이제 우리는 AI와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쥐고 있다.
AI는 인간 연구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민족적, 지역적 편향에서 자유로운, 인신론적 타자 에피스테몰로지컬 어대로서 기능할 수 있다. 수환장의 토기 문형 이미지를 딥러닝으로 분석하여 인간이 보지 못한 패턴을 찾아내나 방대한 유전체 데이터를 통해 이동 경로를 시각화하는 작업은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무력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랩은 객관적 역사 서술을 가능하게 한다. 긴 우리가 누가 원조인가라는 소모적인 싸움에서 벗어나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창조되는가라는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이다. 규론 창조적 하이브리드, 한반도 역사의 진정한 힘. 본연구를 통해 재구성한 한반도 선사시대의 풍경은 고립되는 눈의 땅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거대한 맥박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혁신의 장이었다. 1점 후기 북악기 시대, 한반도는 현생 인류가 스테포 독도를 타고 동쪽 끝까지 질주해온 확산의 최전선이자 아메리카 대륙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스베찌르게는 그 역동적인 여정의 증표다. 2점 신석기 시대, 한반도는 스텝이란 문화적 그물망을 통해 공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빗살무늬 토기란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누구보다 먼저 꽃피운 창조적 발신지였다. 3점 청동기 시대, 한반도는 세이마 투르비노의 야금술과 야무나의 이데올로기라는 내부의 거대한 충격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변형하여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라는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에 융화물었다. 한반도 역사의 진정한 힘은 순수성이나 고유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외부의 자극 스티뮬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토양에 맞게 편집일이하고 융합멸자여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창조적 하이브리드 크리에이티브 하이브리드제의 역량이 있다. 우리가 스텝의 역사를 다시 이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바로잡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듀라시아 스텝은 실크로드보다 수천 년 앞서 연결된 세계를 보여주었다. 부열과 고립주의가 다시금 고개를 든 오늘날 5만 년 전부터 대륙을 가로질러 소통하고 교류했던 선사시대 인류의 여정은 우리에게 개방과 연결만이 문명을 진보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제 빗살무늬 토기에 새겨진 뒷금 하나, 고인돌의 거대한 덮개돌 안에서 유라시아의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바람 속에 우리의 오래된 미래가 있다.